네, 안녕하세요. 코딩해윤 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창의 개발 능력 CDT 3급 엔트리 기출문제 중에 1710회 A 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CDT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시험이에요. 문제를 같이 풀고 나중에 어떻게 프로젝트가 완성되는지 실행시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죠? 먼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성 조건을 꼭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작성 조건을 지키려면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이 항상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항상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문제 1부터 5를 완성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프로젝트 주제는요. 좀비 나잇이라고 좀비들로 둘러싸인 도시의 밤, 저격수가 좀비들을 무찌르다가 탈출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젝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먼저 배경은 묘지이고요. 묘지 배경을 사용했고 오브젝트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오브젝트를 또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다음 조건에 따라서 문제 1번 다음 조건에 따라서 프로젝트 화면 구현해 볼게요. 먼저 배경부터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용해서 배경 공동묘지를 삽입한 후 배경 이름 묘지를 변경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얘로 가서 이렇게 장면, 무대 실행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블록 꾸러미라고 하고요. 이 블록 꾸러미에 있는 블록들을 가지고 블록 조립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블록 조립소에서 블록들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요. 여기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엔트리 화면 구성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제 1번에 따라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보시면 오브젝트 이용하여 배경 공동묘지를 삽입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공동묘지라고 검색해 볼게요. 공동묘지.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오브젝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요. 추가 눌러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엔트리봇이라는 오브젝트는 이 프로젝트 안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삭제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친구들? 네, 그리고 우리가 배경 공동묘지를 삽입한 후 배경 이름을 묘지로 변경한다 라고 돼 있네요. 공동묘지 배경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네,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 커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편집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공동묘지 옆에 보시면 그림 아이콘 있죠. 이 그림 아이콘 옆에 자물쇠가 있어요. 이 자물쇠가 지금 잠겨 있죠. 이 자물쇠를 꼭 해제시켜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편집할 수 있어요. 묘지로 문제처럼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헬리콥터, 신호, 좀비, 저격수라는 개체를 다음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삽입한다고 돼 있어요. 헬리콥터, 신호, 좀비, 저격수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임의로 지금 변경한 부분이 이 저격수 부분이에요. 이 저격수 부분 파일을 업로드하기에는 조금 파일을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엔트리에 있는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헬리콥터부터 순서대로 불러야 되니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눌러주시고요. 검색창에 헬리콥터 검색해 보세요.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몇 번이었죠? 1번 헬리콥터도 있고 2번 헬리콥터도 있는데 우리는 1번 헬리콥터 오브젝트를 불러올 거예요. 1번 헬리콥터 그리고 신호 검색해서 여기 신호는 따로 없죠? 1, 2번이.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좀비가 있어요. 좀비 이렇게 하니까 좀비 3번 좀비 추가
또 저격수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었죠. 엔트리에 있는 오브젝트 그대로 사용해 보겠다고요. 저격수랑 비슷한 오브젝트가 있더라고요. 사람 중에 군인 2번 오브젝트 클릭해서 사용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업로드하는 방법이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업로드를 하려면 오브젝트 선택 옆에 파일 올리기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이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파일 위치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오브젝트를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 보세요. 아까 오브젝트 이미 다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뒤로 버튼 누르니까 모두 삭제됐어요. 이걸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겠죠? 헬리콥터 1, 신호, 또 좀비, 3번 좀비, 그리고 저격수는 아까 사람에서 2번 군인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추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무대 실행화면 영역에 오브젝트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 완성이 잘 됐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삽입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의 이름과 크기, 시작 위치, 그리고 회전 방식까지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아래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단, 오브젝트의 개체의 모양은 기본값으로 처리하고 크기 및 시작 위치는 명령 블록을 이용하여 지정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나 그런 것에서는 이름이나 회전 방식은 기본값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크기나 시작 위치 같은 경우에는 명령 블록을 꼭 사용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이 붙었네요. 문제를 항상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이 CDT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거를 화면을 줄여서 같이 헬리콥터 먼저 오브젝트 들어가 볼게요. 헬리콥터 오브젝트 클릭, 그 다음 이름을 헬리콥터 1번이 아니라 헬리콥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여기 보시면 크기 및 시작 위치 같은 경우에는 명령 블록을 사용해서 지정해 줘야 한다고 했죠.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이 블록 가져와서요. 크기를 바꿔주는 블록은 생김새 블록 꾸러미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크기를 몇만큼 바꾸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처음에 크기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할 때는 정하기, 크기를 무엇으로 정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크기를 20으로 정하기라고 문제대로 해줄게요. 그리고 시작 위치가 있어요. 시작 위치는 x는 200, y는 100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오브젝트의 위치에 대한 그런 블록은 움직임 블록 안에 들어 있어요. x는 y는 뭐뭐의 위치로 이동하기라고 돼 있는데요. x의 값을 200으로 바꿔주고요. y의 값을 100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호로 가서 또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신호라고 돼 있는데 이름을 총알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회전 방식은 좌우 회전이라고 돼 있어요. 좌우 회전이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 화살표가 붙은 것을 좌우 회전이라고 하는데요. 회전 방식은 여기 있는 기본값 안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걸 꾹 눌러서 회전 방식도 좌우 회전으로 변경을 했고요. 크기와 시작 위치는 명령 블록에서 지정시켜 준다고 됐으니까 먼저 시작 블록에서 맨 위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코드 블록은 생김새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크기는 무엇으로 정하기 가져와서요. 100으로 돼 있을 건데 2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시작 위치를 바꿔주는 블록,
움직임에 있었죠. x는 y는 위치로 이동하기 해서 문제대로 x는 0, y는 마이너스 30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 총알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엔 좀비에 대한 코딩도 해볼게요. 좀비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이름을 좀비로 바꿔주시고요. 회전 방식은 좌우 회전으로 바꿔주세요. 이름은 좀비, 회전 방식 좌우 회전, 그리고 크기는 40으로 줄여주세요. 지금 여기서 줄이는 게 아니죠. 100으로 한 상태에서 명령 블록에서 명령 블록을 이용하여 지정할 것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값에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자, 명령 블록에서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가져와서요. 생김새 블록에서 문제들을 꼭 해야 되니까요. 문제를 좀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크기를 40으로 정하기로 해주시고요. 시작 위치는 움직임에 있었어요. x는 y는 위치로 이동하기 가져와서 x를 170, y는 마이너스 50으로 변경시켜 주세요. 마이너스 50.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이번엔 저격수라고 군인 2번 오브젝트를 저격수라고 오브젝트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바꿨고 회전 방식은 좌우회전으로 해주시고요. 크기와 시작 위치 블록은 명령 블록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생김새에서 크기 정하기 블록 가져와서 크기를 50으로 정하기 해주시고요. 위치를 x는 0, y는 마이너스 50 위치로 이동하기 해주세요. 마이너스 50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잘 됐을까요? 네, 그 다음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1번은 쉽게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번엔 문제 2번을 풀어볼 거예요. 기본 능력이라고 돼 있고요. 헬리콥터 오브젝트에 대한 코딩을 같이 해보는 문제인데요. 오브젝트 헬리콥터 오브젝트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화면에서 숨겨져야 된다고 작성 조건에 나와 있죠. 화면에서 숨겨준다는 말은 이 화면, 무대 실행 화면에서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에서 숨겨주는 블록은 모양 숨기기라는 블록인데요. 모양 숨기기 블록은 생김새 블록에 있어요. 생김새 블록에서 모양 숨기기 블록 가져와서요. 이 x는 200, y는 100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 아래에 놓아주세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라고 돼 있어요. 신호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블록들이 이 엔트리에도 들어 있는데요. 이 신호를 주고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 다양한 코딩을 할 때 코드가 신호를 주고 받을 때에 대한 블록이 없으면 매우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신호 보내기 블록을 사용해 주시는데요. 여기 신호 보내기에 대한 블록은 시작 블록 꾸러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호 받았을 때 대상 없음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신호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엔트리에서는 여기 블록 모양 소리 속성 탭이 있는데 이 속성 탭에서 신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게임 시작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라고 돼 있으니까 게임 시작이라고 신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블록에 가시면 아까는 대상 없음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게임 시작이라는 신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블록을 가져와서 우리가 문제에 맞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라고 조건에 돼 있네요. 이 블록, 시작 블록에서 가져와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20초 후 화면에 보이기라고 돼 있어요. 20초를 기다려준 다음 그 다음에 이때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20초를 기다려주면 그 이후에 화면에서 보여지나 봐요. 이 헬리콥터 오브젝트가. 자, 이렇게 코딩을 해볼 건데요. 먼저 20초 정도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주는 블록. 기다려주는 블록은 흐름 블록 꾸러미 안에 들어있어요. 2초 기다리기라고 돼 있죠? 이 흐름 블록 안에는 2초 기다리기, 몇 초 기다리기 이외에도 기다려주는 블록 외에도 반복해주는 블록이 들어있고요. 조건이라면 조건을 지정해주는 블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든 코드를 멈춰주고 다른 코드를 멈춰주는 블록도 들어있고요. 복제에 관한 블록들이 흐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20초 기다려줘야 되니까요. 2초 기다리기 블록 가져와서 20초로 바꿔주세요. 네, 그 다음 조건을 반복하기 바로 앞에 화면에 보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위에서 화면에서 숨기기 할 때는 모양 숨기기 블록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화면에서 보여져야 된다고 하네요. 보여져야 된다고. 자, 생김새 블록에서 모양 보이기 블록 가져와서 코딩해 주시면 20초 기다린 후 20초 후에 화면에서 보여주는 여기 게임 시작 신호 받았을 때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을 5번 반복하기라고 돼 있네요. 조건에. 반복에 대한 블록은 흐름 블록 꾸러미 안에 들어있다고 했었죠. 10번 반복하기라고 돼 있는데 5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0.5초 후, 몇 초 후 기다려준다는 말이죠. 여기 2초라고 돼 있는 것을 0.5초, 여기 다음 조건을 5번 반복하기 블록 안에 이 다시에 대한 블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5초 기다려준 후에 크기를 15만큼 크게 바꾸래요. 크기를 바꿔주는 블록, 생김새 블록에 있었어요. 크기를 15만큼 크게니까 마이너스는 붙이지 않고요. 15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40만큼 작게 이동하기라고 돼 있어요. 이동해주는 블록은 움직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뭐뭐만큼 움직이기 블록 가져와서 작게 움직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40이라고 해주세요. 작게 움직이기 그냥 40만큼 크게 이동하기라고 돼 있으면 40이라고 그냥 적어주는 건데 작게 이동이라고 돼 있죠. 작게 할 때는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5번 반복하기에 대한 이 조건은 해결이 됐고요. 탈출 성공 신호를 보내기라고 돼 있어요. 신호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했었죠? 속성 탭에 가서 신호 추가하기 눌러주시고요. 탈출 성공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시작 블록 안에 탈출 성공 신호에 대한 블록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탈출 성공 신호 보내기를 여기 아래에 5번 반복하기 블록 아래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7번 반복하기라고 돼 있네요. 반복에 대한 블록 역시 흐름 블록 안에 있었죠? 10번 반복하기를 7번으로 바꿔주시고요. 0.5초 후 0.5초 기다려준 후에 0.5초 기다려준 후에 크기를 이번엔 15만큼 작게 바꿔달래요. 크기에 대한 블록, 생김새 블록 안에 들어있었어요. 15만큼 작게니까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40만큼 작게 이동해 달래요. 이동에 대한 블록 움직임에 있었죠. 이동 방향으로 마이너스 40만큼 움직여 주시고요. 그 다음 모든 코드 종료하기라고 돼 있어요. 코드를 모두 종료시켜주는 블록, 흐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네, 여기 모든 코드 멈추기라고 있었죠? 모든 코드 멈추기 블록 가져와서 이 아래에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헬리콥터에 대한 우리가 문제도 다 작성 조건에 맞게 풀어봤어요. 2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번엔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알 오브젝트를 같이 코딩해주는 문제인가 보네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색깔 효과를 25만큼 작게 변경해 달래요.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있고 색깔 효과를 바꿔주는 블록. 생김새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생김새 블록에는 화면에서 모양을 보여주고 숨겨주는 블록이 들어있고 오브젝트를 말하게끔 해주는 블록이 들어있고요.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는 블록이 들어있었고요. 색깔 효과를 바꿔주는 블록이 들어있었고 모양을 뒤집어주는 블록, 모양의 순서를 바꿔주는 블록도 생김새 블록 안에 들어있었어요.
네, 그러면 크기를 이번엔 크기를 몇으로 바꿀까요? 여기 크기가 아니라 색깔 효과였죠? 색깔 효과를 25만큼 작게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색깔 효과 25만큼 작게 변경한 후 이렇게 가져와서 작게 변경이에요. 작게 붙었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를 사용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25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한 후에 화면에서 숨기기 하라고 돼 있어요. 화면에서 숨겨주는 블록은 모양 숨기기 블록이었죠? 가져와서 이렇게 코딩해 주세요. 그 다음 복제되었을 때에 대한 블록은 흐름 블록 안에 돼 있는데 복제라는 말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우리가 홍길동전에 보면은 왜 홍길동이 자기 머리카락이었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분신술을 하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홍길동을 여러 명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라는 것은 이 오브젝트, 총알 오브젝트와 똑같은 오브젝트를 계속 복사를 시켜서 똑같은 오브젝트를 계속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블록인데요. 이 복제에 대한 블록은 모두 흐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이 블록이 복제되었을 때에 대한 블록인 거예요. 가져와 주시고요. 이동 방향을 저격수의 이동 방향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동 방향에 대한 블록은 움직임 블록 안에 있겠죠? 움직임으로 가서 이동 방향을 무엇으로 정하기라고 돼 있는데 네, 이렇게 가시면요. 저격수의 이동 방향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총알 오브젝트에 대한 코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총알 오브젝트가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다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방향이나 무슨 모양이나 그런 것을 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산에 가시면요. 계산 블록 꾸러미에 가시면 여기 저격수의 x좌표값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블록 가져와 볼까요, 친구들? 가져와서요. 이 x좌표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동 방향, 문제대로 이동 방향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저격수의 이동 방향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블록을 여기 90도라고 된 부분 안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볼게요. 지금 문제에 맞게 이동 방향을 저격수의 이동 방향으로 지정하기가 다음과 같이 정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에 보이기 블록 어디 있다고 했었죠? 생김새 블록에 있다고 했었죠? 모양 보이기 블록 가져와서 넣어주시고요. 다음 조건을 화면의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돼 있어요. 반복에 대한 블록, 흐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뭐뭇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돼 있고 그리고 벽에 닿을 때까지라고 조건이 붙었네요. 벽에 닿을 때까지, 뭐뭐에 닿을 때까지 하는 블록들 있잖아요. 그런 블록들은 판단에 있어요. 판단 블록 꾸러미 안에 뭐뭇에 닿았는가라는 블록이 있죠. 마우스 포인터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문제대로 벽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벽에 닿았는가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이런 문장과 비슷해요, 맥락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잖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벽에 지금 닿지 않았어요. 벽에 닿지 않는 그 모든 동안에는 이 안에 있는 블록들이 반복문 안에 있는 블록들이 계속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어떤 블록들을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 조건대로 10만큼 이동하기 그리고 좀비에 닿았다면 0.1초 해당 복제문 삭제하기 블록이 이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 블록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벽에 닿지 않은 동안에는 10만큼 이동하기 블록 가서 이동 방향 가져서요. 이 안에 넣어주시고요. 만약 좀비에 닿았다면 이라고 만약 뭐뭐 했다면에 대한 블록 있잖아요. 이 블록은 흐름 블록 안에 있거든요. 이 블록 가져와서 넣어주시고요. 좀비에 닿았다면 어디에 닿았는가라는 블록 판단 안에 있다고 했었죠.
뭐라고 했었죠? 아까 좀비에 닿았는가라고 했었죠. 좀비에 닿았는가 가져와서 넣어주시고요. 0.1초 기다려준 다음에 해당 복제본 삭제하기라고 돼 있어요. 기다리기 블록 흐름 안에 있었죠. 2초라고 돼 있을 건데 0.1초로 바꿔주시고요.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 안에 넣어주세요. 복제본 복제에 대한 블록이니까요. 흐름 블록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실게요. 그 다음 마지막 복제본 삭제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제본 삭제하기는 우리가 금방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아래에도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총알이 크기가 이만큼 작아지고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색깔 효과도 마이너스 25만큼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숨겨질 거고요. 그리고 복제본이 생길 거예요. 복제본이 생겼을 때는 이동 방향이 저격수의 이동 방향대로, 저격수의 이동 방향. 이동 방향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격수의 이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 방향에 따라 총알이 이동을 하나 봐요. 그리고 모양은 보여주고요. 앞서서는 모양이 숨겨졌는데 복제되면 모양이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벽 있잖아요. 무대 실행 화면에 이 테두리 부분을 벽이라고 하는데 벽에 닿을 때까지니까 벽에 닿지 않는 그 동안에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여질 거고요. 만일 좀비 오브젝트에 닿으면 0.1초 기다렸다가 이 오브젝트가 삭제된대요. 그리고 벽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닿으면 이 복제본 이 오브젝트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총알에 대한 코딩을 해봤고요. 좀비에 대한 코딩 해볼게요. 좀비는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있어요.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화면에서 숨기기 있죠. 우리가 해봤죠? 생김새 블록 꾸러미에서 모양 숨기기 블록 가져와서 넣어주시고요. 게임 시작 신호 받았을 때 시작 블록 안에 보시면 신호 받았을 때 블록이 있을 거예요. 탈출 성공이라고 된 부분을 게임 시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록이 있는데요. 반복에 대한 블록은 흐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가져와서 넣어주시고요. 1에서 2의 난수가 1이면 x좌표는 170, y좌표는 마이너스 50으로 이동하고 이동 방향을 왼쪽으로 지정한대요. 되게 많네요. 문제가 되게 길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자, 이 계속 반복하기 안에 다음에 대한 조건이 이 반복하기 블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먼저 뭐뭐 시면일 때, 만약 뭐뭐 시면일 때니까 흐름 블록 안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록 가져와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뭐뭐 시면 1부터 2의 난수가 뭐뭐시면 그리고 1이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보니까요. 무엇이면 무엇이 아니라면 이라는 블록을 사용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흐름 블록 안에 있는 만일 참이라면 그리고 아니면 블록 가져와서요.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1에서 2의 난수가 1이면 이라고 돼 있어요. 난수에 대한 블록은 어디 있냐면 계산 블록 안에 들어있거든요. 난수라 하는 것은 아무거나 라는 말인데 여기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1부터 2까지의 난수라고 돼 있는데 난수라는 말은 1부터 2까지 아무런 수나 상관이 없어요. 1도 되고 2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1부터 2 사이의 무작위 수로 우리가 바꿔주면 돼요. 범위를. 1부터 2 사이의 무작위 수를 다른 말로 난수라고 하는 거고요. 난수 중에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는데 난수가 1이면 해야 되니까 같다는 표시 있잖아요.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다르다, 작다에 대한 블록 모두 판단 블록. 어디에 닿았는가 블록 안에 이 판단 블록 안에 어디에 닿았는가이라는 블록 이외에도 참 그리고 참 또는 거짓, 참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한 블록들 넣어줄 때 이 블록 판단에 대한 블록 사용해 주고요. 우리는 1부터 2 사이의 무작위 수
중에 1이라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지만 1이라면 x좌표는 170, y좌표는 마이너스 50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어요. 이동에 대한 블록, 움직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x는 뭐라고 돼 있어요? 170, y는 마이너스 50이라고 돼 있어요. x는 170, y는 마이너스 50으로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50 위치로 이동하기. 그리고 이동 방향을 왼쪽으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동 방향을 왼쪽으로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보세요. 이 좀비 친구가요. 지금 이동 방향이 여기 기본값 안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이동 방향이 이렇게 90도라고 돼 있죠. 지금 이동 방향이 90도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이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 방향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90도라고 사용을 하지만요. 이동 방향을 왼쪽으로 지정하고 싶을 때는 90도에서 180도를 더해서 270도로 정해줘야 이 화살표 모양이 왼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정을 한번 해줘 볼까요? 알아보는 의미에서. 근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지정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동 방향을 270으로 바꿨더니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리켜주고 있죠. 우리는 아까 기본값이 90도로 오른쪽 방향을 가리켰으니까 90도로 지금은 지정을 해줄게요.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방향을 화살표가 가리키면서 되고 있죠. 이동 방향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동 방향 270도로 정하기 해서 여기 아래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1이 아니면 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아니면에 대한 블록 하나 봐요. 1이 아니면 x좌표는 마이너스 170, y좌표는 마이너스 50으로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동에 대한 블록, 움직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좋아서 x를 마이너스 170, 70 그리고 y를 마이너스 50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이동 방향을 오른쪽으로 지정하기.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동 방향 오른쪽으로 지정하려면 90도로 정하기. 이때 회전하기 안 돼요. 회전하기 되면 이 친구 오브젝트가 계속 90도로 계속 회전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정하기 블록 사용해서 넣어주세요. 정했고 여기 지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정하기 블록 사용했어요. 그 다음 저격수 쪽 보고 0.5초 후 좀비를 복제하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저격수 쪽을 본다. 어디 쪽 바라보기 여기 블록 움직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만일 아니면 블록 아니에요. 지금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이 저격수 쪽 보기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0.5초 후, 몇 초 후라는 말은 몇 초 기다려준다는 말이에요. 2초 기다리기 가져와서 0.5초로 바꿔주시고요. 좀비 복제하기라고 돼 있어요. 어디 복제하기 할 때는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해서 지금 좀비 복제하기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신이라고 된 것을 좀비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제에 대한 블록, 흐름 블록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했었어요. 자, 가져와서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화면에 보인 후 화면에 보여주는 블록, 생김새 블록 안에 있었죠. 모양 보이기. 그리고 다음 조건 계속 반복하기라고 돼 있어요.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 가져와서요. 안에 넣어주세요. 아래. 이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만큼 이동한 후 1만큼 이동해 달래요. 이동에 대한 블록, 움직임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1만큼 움직이기 가져와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총알에 닿았다면 만일 어디 했다면 복제본 삭제하기 해달라고 이렇게 블록이 돼 있네요. 흐름에 가서 만일 무엇이라면 이라고 돼 있고 어디에 닿았다면에 대한 블록, 판단 블록 안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라고 돼 있을 건데 지금 문제의 조건대로 총알에 닿았는가로 바꿔주세요.
총알에 닿았다면 복제본 삭제해 준다고 했어요. 복제에 대한 블록 모두 흐름 블록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저격수에 닿았다면 1초 동안 게임 오버 말하래요. 만일 저격수에 닿았다면이니까 만일 뭐뭐라면 블록 가져와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주시고요. 닿았다면 블록, 판단 블록 꾸러미 안에 들어있었죠. 마우스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건대로 저격수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1초 동안 게임 오버라고 말해달래요. 말하기에 대한 블록, 생김새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했었죠? 게임 오버라고 했었죠? 오타가 없도록 꼭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에서 지금 모두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럴 때는 안전하게 우리가 모두 대문자로 써줍니다. 문제의 조건대로 써주세요. 1초 동안 말하라고 했으니까 1초로 바꿔주시고요. 말하고 종료도 해달래요. 종료해주는 블록, 흐름 블록 안에 있어요. 이 코딩에 대한 코딩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모든 코딩을 종료해주는 블록이에요. 모든 코드 멈추기. 이 블록, 여기 말하기 블록 아래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비에 대한 코딩까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3번에 따라서 같이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저격수에 대한 코딩도 같이 해볼 건데요. 저격수는 지금 여기 오브젝트 있죠? 저격수 오브젝트로 가서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아래 보시면 게임 시작 신호 보내기라고 돼 있네요. 신호에 대한 블록, 시작 블록 안에 모두 들어있어요. 신호 보내기 가져와서요. 우리가 아까 게임 시작이라는 신호는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임 시작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동 방향을 오른쪽으로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을 지정해주는 블록, 움직임 블록 안에 들어있었죠. 우리 앞에서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쉬울 거예요. 지정해 준다고 했어요.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동 방향을 정하기 블록 가져와서 오른쪽일 때는 90도, 왼쪽일 때는 반대 방향 180도 더한 값 270도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이 아래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개체의 순서를 맨 앞으로 지정한 후 순서를 맨 앞으로 지정한다는 말은 이 배경 오브젝트가 만약에 지금 맨 뒤에 있지만 맨 앞에 있게 되면 다른 오브젝트는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 저격수라는 블록을 맨 앞으로 지정하게 되면 배경이 뒤로 가겠죠. 자연스럽게 뒤로 가기 때문에 배경 오브젝트가 이렇게 큰데 가려지지 않고 이 저격수 오브젝트가 화면에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가진 블록은 생김새 블록 안에 들어있어요. 맨 밑에 맨 앞으로 보내기 블록 가져와서 넣어주세요. 넣었고 그 다음 게임 시작 신호 받았을 때 블록 어디 있다고 했었죠? 시작 블록에 가서 받았을 때 탈출 성공이 아니라 게임 시작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조건 계속 반복하기라고 돼 있어요.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 가져와서 안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계속 반복하기 안에 다음과 같은 블록들이 코딩이 돼 있어야 된대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왼쪽 이동 방향 보기,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오른쪽 이동 방향 보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옆에 보시면 주요 블록들 꼭 사용해 줘야 되잖아요. 보니까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록 사용해서 아마 코딩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 참이라면 블록 사용해서요. 아까 판단해 보시면 닿았는가,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이런 블록 이외에도 무엇 키가 눌러져 있는가라는 블록이 들어있어요. 이때 이것을 Q라고 되어 있을 건데 오른쪽 화살표로 바꿀게요.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하나는 왼쪽 화살표로 바꿔주세요. 왼쪽 화살표. 지금 우리가 먼저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이것부터 코딩해야 될 것 같아요. 넣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왼쪽 이동 방향 보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움직임 블록에 가서 이동 방향을 정하기 블록 가져와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동 방향을 왼쪽 방향을 바라볼 때는 270도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켜야 되니까 270도가 되는 거죠. 270도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것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아래에 넣어주신 다음에 이거는 지워줄게요. 왼쪽 화살표라고 된 부분을 오른쪽 화살표로 바꿔주시고요. 이동 방향은 90도로 지정을 해줘야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네, 오른쪽 화살표 키 눌렀을 때는 이동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게끔 코딩해줬고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0.1초 총알 복제한다고 돼 있어요. 흐름에 가서 몇 초 기다려준 다음에 0.1초 기다려준 다음에 복제에 대한 블록 모두 흐름 블록 안에 들어있거든요.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라고 가져와서요. 자신이라고 된 것을 총알로 바꿔주세요. 조건대로. 여기 보시면 0.1초 총알 복제하기라고 돼 있죠. 0.1초 총알의 복제본 만들기로 해주세요. 그 다음 탈출 성공 신호 받았을 때에 대한 블록, 신호에 대한 블록 모두 시작 블록 꾸러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탈출 성공 신호 받았을 때 블록 아래에 블록 조립소에 있는 코드 종료하기 뭐라고 돼 있죠? 자신의 다른 코드 종료하기라고 돼 있죠. 이 코드 실행을 멈춰주는 블록 아까 어디 있었어요? 모든 코드 실행 멈춰주는 블록 흐름 블록 꾸러미 안에 들어있었어요. 모든 눌러주시면 자신의 다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문제대로 자신의 다른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라는 말은 이 프로젝트 말고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코딩을 멈춰주는 블록이에요. 자, 그 다음 이것도 했고 1초 동안 탈출 성공 말하기 블록, 생김새 블록에 있었죠? 탈출 성공이라고 해서 탈출 성공 느낌표 해서 몇 초? 1초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말한 후에는 화면에서 숨기기 해달래요. 모양 숨기기 블록 가져와서 여기 아래에 넣어주세요. 자, 잘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코딩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실행 화면에 보면은 격자 무늬로 된 네모가 있을 거고 지금 옆에 보시면 네모 모양이 있을 거예요. 네모 테두리 모양 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 실행 화면이 크게 보여질 수 있고요.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지금 죽었죠. 게임 오버라고 말했죠.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총알이 이렇게 앞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 방향으로 이 저격수 오브젝트가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을 바라보게 돼 있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게임 해볼게요.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볼까? 자, 눌렀어. 계속 누르고 있어요, 선생님. 20초간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코딩을 했잖아요. 20초 기다려줘야 헬리콥터도 우리가 아까 코딩을 했으니까 헬리콥터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총알이 마구마구 복제가 되네. 오른쪽에 나타났고 왼쪽에 나타나고 헬리콥터가 무대 실행하면 나타났어. 탈출 성공해서 저격수 오브젝트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여기까지 게임까지 실행을 시켜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CDT 1710회 A형 문제 같이 풀어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잘했어요. 안녕.